안녕하세요. 유드시맨입니다. 오늘은 KB 리브온 사이트가 조금 변경돼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9일부로 KB 리브온 사이트가 리브 부동산 바이 국민은행이라는 사이트로 변경이 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UI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서 다른 시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많이 개편됐는데요. 실제로 이 KB 리브온 사이트, 리브 부동산 사이트는 국민은행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자료였다라고 사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건 물론이고 각종 지수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나오는 시세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주 인근의 중개사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시세를 내놓음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대출의 기준이 되어 주었고 시세의 기준이 되어 주었던 KB 시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물건마다의 움직임이 데이터화되면서 주간 시계열이라는 주간의 지역의 시세, 월간 시계열이라는 월간의 지역의 시세들을 판단해 줌으로써 지역을 파악하고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좋은 사이트였는데요. 이번에 그 사이트가 개정이 되면서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 방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정보의 제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UI가 많이 향상된 지도가 보이는데요. 지도에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시세 자료 사이트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파트의 시세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검색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지역이 투기 지역인지 조정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 일반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으로 바로 나오고 있고 대전, 대덕구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또 대구시 수성구로 하면 투기 과열 지구, 부산의 해운대구로 하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마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 투기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하는 부분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 한 아파트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물, 꿀매물, 꿀시세, 꿀단지, 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체크하는 KB 시세는 이 꿀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꿀시세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래프가 나왔었지요. KB 시세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 물건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매매와 전세를 같이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데이터 인코딩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거래가의 움직임을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이 시세에서 엇나가 있는 물건들, 톡톡 튀는 물건들은 시세 반영에 조금 회피를 시켜놓았다 하는 부분 파악을 할 수 있고 거래량과 또 매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 거래 응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현재는 어디에 매물대가 분포하고 있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몇 건이고 회전율이 몇 프로였으며 전세가율과 월세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면서 자료의 양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 그래프에 스크롤을 갖다 대면 기간에 따라서 KB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제 바뀐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클릭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6개월 전에는 얼마였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정확하게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불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지금 이렇게 매가의 폭과 전세가의 폭이 굉장히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싼 물건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 발생한 실거래가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면서 이 실거래가의 마크가 매매와 전세의 시세를 조금 가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한다면 이 실거래된 점선들을 빼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면 매매와 전세의 시세 그래프를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KB 시세는 저가와 또 일반 평균가와 상위 가격이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식이 범위 보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범위를 넣으면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신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저가와 고가 사이의 갭과 또 전세 상위 가격과 매매 하위 가격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KB 시세 전체 기간 보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그 파일을 편집해 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일단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하는 부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물건의 KB 시세 관련해서는 시세와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고 거래량과 매물이 반영이 되면서 좀 더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이 그래프의 시인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활용도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많이 생겼다 하는 부분과 KB 시세의 전체 보기를 했을 때 엑셀로 다운받지를 못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하는 부분은 장점이긴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날 2021년도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될 텐데 발표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이 공시 가격이 반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보아야 할 관점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시세를 보고 나면 두 번째로 파악을 하는 게 주간 시계열인데요. 예전에 이 KB 부동산 사이트는 위쪽에 메뉴들이 다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도 U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위쪽에 메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간 시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사실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찾는 방법은 왼쪽에 줄 세 줄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KB 통계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라든지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이 바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에서 시계열 자료, 주간 주택 시장 동향에서 시계열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는 크게 차이는 없는 듯 해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엑셀 파일은 서식의 변동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예전의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매 증감에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집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색이었다가 붉게 변하는 지역이 점점 시세가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많이 했지요. 근데 이 UI에서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요 왼쪽에 준공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주간 시세 트렌드 베타라고 딱 눌러버리면 지금 베타 사이트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국이 주간 시계를 기준으로 색깔이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가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전국이 지금 상승세구나.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세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다 주간 시계열상 붉은 불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엑셀 파일에서 읽다가 지도를 기준으로 보니 좀 더 눈에 띄게 보이고 그래서 집중할 지역이 어딘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0.82인 인천이 가장 좋은 지역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천은 좀 더 확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울과 인천의 구별로 다시 다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양구, 부평구, 중구, 미추홀구 할 것 없이 상승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들어가 보면 그 인근인 시흥과 안산 쪽으로도 시세 상승이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동으로도 나와요. 예전에는 동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동으로도 나오면서 어디 동이 더욱더 좋은 지역인가 하는 부분을 연관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당연히 월간 시세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실거래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시세 면적당 가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줄여보면 서울시는 3,600만원, 인천은 1,200만원, 경기도는 1,700만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얼마 할 때 부산은 얼마, 서울시가 얼마 할 때 인천은 얼마, 서울시가 얼마 할 때 경기도는 얼마 이런 부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사이트를 조금 더 둘러봐야 되는 상황이라 어떤 기능이 더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좋아지고 나빠진 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KB 사이트에서 주로 봐왔던 통계 자료와 KB 시세에 있어서 사용법이라든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조금 많이 바뀌었고 KB 시세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조금 인지가 어려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낼 것인가 그리고 파악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일단은 바뀐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았고요. 차후에 리브 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그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제작하는 바뀐 사이트인 리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